제가 생각하는 위대함의 정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위대함이고 위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함은 한 사람과 함께 살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러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무언가를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으로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위대함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미스터 피스크라고 불리는 영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피스크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인용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간이 아니라 끝에 쏘시세요. 그 문장은 제가 항상 의지하며 힘을 주는 인용구입니다. 저는 쉬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갈 거예요. 제게 없는 정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질문도요. 하지만 저는 그냥 계속 할 겁니다. 계속이요.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 이것들을 알아챌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 그런 방법으로 스스로를 쌓아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의지를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저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재밌습니다. 여름에는 가족과 쇼핑몰을 가서 놉니다.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계절은 농구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주변에 있으면서 비앙카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나탈리와 지안나와의 추억들이 그립습니다. 시즌 중엔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매일 함께 있는 것은 매우 즐겁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줍니다. 당신에게 사랑은 어떤 느낌입니까? 사랑이란 행복입니다. 저는 사랑을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여행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기복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던 하지 않던지요. 그것이 직업에 있든 없든 간에 말이죠. 알다시피 모든 것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통해 당신은 계속 나아가고 견딜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폭풍을 통과합니다. 마침내 아름다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또 다른 폭풍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폭풍을 타세요. 사랑은 확실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좋은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끈기입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와 함께요. 우리 부모님은 훌륭했습니다. 저를 키우시면서 부모님은 저에게 상상력과 호기심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해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다면 저는 그냥 여기 앉아서 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뭐 해도 괜찮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취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정말 어린 나이에 저를 가르쳤습니다. 어렸을 때요. 세상은 너의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저와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농구를 하기 위해 여름을 보냈습니다. 제가 10살이나 11살이었을 때였지요. 필라델피아에서 매우 유명한 여름 리그가 있는데 써니힐 리그라고 불립니다. 아버지는 경기에 참여했고 삼촌도 경기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위대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제게는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윌트 체인벌린 선수도 리그에서 뛰었습니다. 얼 멀로 선수도 리그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기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여름 내내 1점도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커다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말이 높은 곳까지 올라왔어요. 전 너무 말랐습니다. 자유투도 못 넣었고 아무것도 못 넣었습니다. 럭키샷도 없었습니다. 레이업도 없었습니다. 0점입니다. 저는 울었고 화가 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안아주시며 말씀했습니다. 들어보렴, 너가 0점을 얻든 60점을 얻든지 상관없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할 거야. 그것은 부모님이 아이에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속의 실패로부터 나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끔찍하게 못하긴 했지만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저는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참고 지냈습니다. 저는 계속 연습하고, 계속 연습하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여러분은 개별적으로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해내지 않는 한요. 어떻게 잠재력을 발휘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나에게 도전은 항상 동점심과 공감입니다. 2009년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동정심과 공감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선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입장이 되어 그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선수가 다음 레벨로 올라가려면 내가 도와줘야 할까? 그냥 태평스럽게 주변에 머물며 놔두고만 있다고 해서 뭔가가 변화하진 않습니다. 리더, 당신의 일은 그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요. 제가 배워야 했던 것 중 하나는 팀원들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을 패스합니다. 하지만 그게 선수들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은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제가 연속 2경기를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팀원들에게 연습하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팀원들은 말합니다. 연속으로 경기해야 하니 연습하기보단 쉬고 싶다고요. 네, 연속 게임이었죠. 월요일과 화요일이요. 월요일 경기를 하고 화요일에 다시 경기를 합니다. 선수들은 힘들기 때문에 훈련하자는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말했고 우리는 모두 놀러 외출했습니다. 함께 외출해서 한 잔 마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5시에 선수들의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가자. 어디로 가는 거죠? 어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술 마시고 놀았으니 오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훈련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자, 가자. 우리는 체육관에 갈 거야. 우리는 버스를 탔습니다. 우리는 연습했습니다. 연습 후 그날 밤 우리는 경기까지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쳐서 뻗었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 번쯤은 빼줘도 되지 않냐고요? 들어보세요. 그렇게 할 거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온 이상 타협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패배와 실패는 저에게 흥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더 나아지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알아낼 수 있는 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노출된 어떤 약점들 말입니다. 맞아요. 변화할 수 있는 건 즐겁습니다. 하지만 지는 건 안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KT 루스 앤더슨은 유콘에서 뛰는 나라에서 최고의 대학 선수 농구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곧 그녀는 4학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작년에 정말 힘든 시즌을 보냈습니다. 결승전에서 노트르담에게 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노트르담 경기 다시 돌려봤나요? 그녀는 안 봤다고 했습니다. 하기 싫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수를 해야죠. 그렇죠? 네. 결승에서 그들을 다시 볼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아마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패배의 분석 없이는 이길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이 왜 졌는지도 모른 채요. 그렇죠? 그 게임에서 당신이 저지른 실수를 말입니다. 당신은 힘들겠지만 그 경기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녀는 경기를 다시 볼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를 사무실로 데려왔고 우리는 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당신은 패배를 이겨내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교훈을 얻으세요. 저는 20년 동안 경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산의 시작 부분부터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산의 정상에 오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느 산을 오르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당연히 두렵습니다. 제 아킬레우스건을 다쳤을 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기장 밖에서 앉아 말하는 것밖에 할 게 없었으니까요. 당신의 경력이 끝나는 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은퇴 후의 계획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그날이라면요? 그게 다라면요?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내내 앉아 있었습니다. 심사숙고하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으론 그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내 정신력을 책으로 비유하면 과정과 기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 책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과정이란 정말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부상, 회복, 경기 공부 등을 통해요. 그리고 기술은 실제 성능과 전술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통해 알게 된 많은 것들이 복귀를 통해서였습니다. 당신은 그 순간을 떠올려보고 영화처럼 볼 수 있습니다. 발 각도를 떠올려 보세요. 방어할 때 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저는 복귀를 통해 정말 사소한 것까지 세분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이 책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농구의 바이블입니다. 제가 어떻게 일을 대하는지 보세요. 아주 사소한 세부 사항으로 사물을 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것이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을 갖는 방법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답을 찾은 다음 더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칠 수 있을까요? 훈련을 통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 딸은 저와 함께 갑니다. 새벽 4시에 15살짜리가 같이 갑니다. 그녀는 학교 가기 전에 저와 함께 갑니다. 그녀는 방금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녀는 아침에 운전해요.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그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는 것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드립니다. 제 12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매일 연습합니다. 맞아요. 그 행동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것들이 또한 나에게는 동기부여가 됩니다.